지금 디스패치가 뭐 범죄 이력을 확인했다, 형사재판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가세현 유튜브를 보니까 걔네들이 결정적인 뭐 자료 포착 이래가지고 화면에 띄우더라고요. 그게 대단한 조회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이라는 사이트 들어가면 나오는 화면입니다. 거기에 사람 이름과 사건 번호를 치면 나와요. 근데 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사건 번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건 번호는 공시가 안 되거든요. 조진웅 어떻게 씨, 알았을까요? 그 가능성은 지난 주말에 가장 큰 뉴스였는데 단독 보도한 게 매체가 어디죠? 디스패치죠. 디스패치로 가볼게요. 디스패치. 처음에 디스패치에서 나온 거군요, 이게. 네네. 네. 그리고 가세현이 받았습니다. 네. 자, 디스패치 익스클루시브 영어로 썼습니다. 네? 덕점. 덕점. 자, 지금 계속 이어서 갈게요. 여기 보면 박나래 씨 거는 조금 좀 다른 것 같아요. 요거까지 도면급으로 넘기긴 좀 그런 것 같고, 요 기사인데 요 기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얘기를 하시는데, 특히 이제 여기 보시면은 기자 이름이 어디 바이라인이 안 보이네. 김소정 기자라고 있습니다. 이 조선일보 있던 친구라는데, 그래서 여기 있네, 김소정 기자. 이 친구가 이제 팀장 같아요. 그래서 뭐 정치적 배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허지영 기자는 국정원의 연예 국면 전환 또는 무슨 뭐 기득권 이익을 위해서 연예 정보를 흘려주는 네. 루트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이번에도 그런 배후가 작동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김소정 기자가 조선일보 출신이라는 이유로 이제 음모론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 대충 내용은 다 아시니까, 디스패치가 조진웅의 범죄 이력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단순한 제보자를 통한 기사가 아니라 뭔가 좀 범죄의 정보, 소년원 시절의 범죄 정보를 보도에 활용하는 것이 맞는가? 고2 때 형사재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요 기사까지 나왔는데요. 이데일리. 조진웅 소년범 최초 보도기자 소년법 위반 고발당해. 여기 김경호 변호사가 고발한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죠? 소년법 제70조가 네. 그러니까 소년법이라는 것은 이제 잘못한 소년들을 갖다가 어떤 처분을 내릴지 기본적인 법을 정하는 건데, 기본 골자가 소년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벌을 해가지고 이 사회에서 추방하는 게 아니고 인간으로 재사회화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죠. 교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과거에 소년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이 사람이 교화가 돼가지고 성년이 돼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 수도 있으니까 그게 또 우리 교정당국과 법무부의 목표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함부로 조회할 수 없다. 그래서 재판이나 수사나 군사상 필요가 없으면 관계기관은 법원에 조회 신청을 해도 법원은 안 받아준다는 내용이고, 그걸 어기고 그냥 조회를 해주는 순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김경호 변호사님은 네. 이런 거를 그 수사 또는 그 법원 관계자가 네. 오픈하지 않으면 네. 알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네. 취지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지금 그렇죠. 공감을 하고 계신데, 네, 그 문제의식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좀 조심스러운 건 다른 가능성도 있어요. 만약에 가능성이 아예 없다면은 그렇게 강하게 가도 되는데, 일단은 뭐 수사 네. 과정에서 다 드러나겠습니다만 네, 네. 다른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충분히 있습니다. 법원이나 네. 수사 당국이 오픈한 게 아닐 수 있다. 네네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로 이 소년 관련된 여러 가지 처분 관련된 서류는 법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소년원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소년원도 가지고 있어서 네. 법원 외에 다른 주체가 없다, 이 전제는 성립이 일단 안 되는 거고, 정보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디스패치가 뭐 범죄 이력을 확인했다, 형사재판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가세현 유튜브를 보니까 걔네들이 결정적인 뭐 자료 포착 이래가지고 화면에 띄우더라고요. 그래서 법원에서 뭐 전산 자료를 조회했다면서 이름만 블라인드 한 상태로 사건 번호랑 이름 번호를 흐리게 처리한 상태로 법원에서 형사처벌된 게 확인됐다, 이렇게 보도를 하던데, 네. 그게 대단한 조회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이라는 사이트 들어가면 나오는 화면입니다. 거기에 사람 이름과 사건 번호를 치면 나와요. 근데 사건 기록, 내부 기록은 안 나오고 이 사건이 언제 시작돼서 언제 선고가 내려졌다는 경과, 그다음에 법
그 범죄 이름 이런 건 나와요. 근데 세부적인 뭐 도대체 누가 누구를 어떻게 했고 이런 내용은 없이 껍데기만 나오거든요. 그 껍데기 화면만 캡처해서 놨어요. 근데 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사건 번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건 번호는 공시가 안 되거든요. 조진웅 어떻게 씨 알았을까요? 그 가능성은 법원에서 알려줬을 가능성도 1번 있고요. 있죠. 그게 아니라면은 공범이 4명인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같이 처벌받은 공범 범행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사건 번호를 갖고 있어요. 자기 사건이니까. 조진웅 씨와 사건 번호가 같습니다. 공범이니까. 공범이니까. 그래서 제보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조진웅과 함께 과거에 학창 시절 때 이런 나쁜 행동을 했던 사람이었다면 자기 사건 서류들을 보여주면 디스패치는 그걸 검증한답시고 인터넷에 넣어보고 그러면 그 정도 자료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은 네. 김경호 변호사님의 문제 제기는 공감하지만 공감하죠. 예. 하지만 이게 소년법의 위반 사항이 아닐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있다.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접근이 비난 가능성은 높지만 네, 이게 가벌성은 낮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법적으로 처벌되냐 안 되냐 문제보다도 근원적인 철학적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철학적으로 한번 그럼 네. 접근해 주시죠. 이 언론의 이런 보도 예. 갑자기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예, 저는 뭐 그 저를 보고 이야기. 예. 일단 이거 뭐 한번 처벌된 사건이잖아요. 그 30년 과거에 전에. 그죠? 네. 우리는 처벌된 사건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법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고 철학적으로도 어떤 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형벌이 부과됐으면은 네. 도덕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면제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철학적 기준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을 다시 문제 삼는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되면 진짜 이 과거의 삶을 가지고 미래에까지 그것이 계속 응보가 돼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건데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런 문제들이 요즘 앞으로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이런 문제라는 거는 그러니까 과거의 범죄가 현재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제 지금 이 문명 사회 전체를 봐도 그렇고 한국 사회를 보게 되면 이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어떤 문제가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중의 어떤 분노 같은 것들이 잠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다른 어떤 문제로 바꿔치기 하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이용하기 쉬운 사람들이 이런 연예인 같은 사람들을 계속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군중의 분노를 이용해 가지고 실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이렇게 덮어버리는 이런 것들도 계속 있을 수가 있고 또 이 대중의 분노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여론이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형성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초기 여론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죠. 이런 방송에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돌팔매질을 던지는 이제 이런 여론 같은 그 마녀사냥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학폭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되게 네. 논란이 되면서 과거에 이런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나와가지고 연예인 이런 게 되게 많은데 학폭 같은 문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 학폭은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해결되지 않고 사법적 처리가 없던 거지. 없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당사자가 보통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당사자가 이 사람을 30년 지나가지고 이것을 처벌해 달라고 당사자가 요구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처벌 받았잖아요. 30년 전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런 것 문제가 이제 끄집어내게 되면은 이 여론이 또 갑자기 막 공분을 하면서 시민이 갑자기 군중으로 이렇게 바뀌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이것이 비하가 되고 있는데 이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감정적 분노가 실제로 이 피해자가 어떤 처벌을 요구하는 그 사람의 감정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이 다른 차원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이 대중의 공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 대중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그 메커니즘 같은 것들이 있는데 대중의 공분이 마치 이 피해자의 공분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다시 한번 처벌해야 된다는 이런 식의 어떤 좀 재처벌한 관점으로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속임수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예. 말씀 중에 상당히 저는 확인하게 되는 게, 그러니까 저희는 뭐 미투와 관련해서도 저희 보도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미처벌된 미투가 새롭게 불거지는 경우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죠. 자, 근데 상당히 중요한 게 이제 작동 원리상 보면 이제 분노, 예. 사회 기저에 광범위하게 깔려 있는 우리 시민들의 분노가 돌파구를 찾다가, 그러니까 분노의 양상은 어떤 도덕성의 문제 제기 형태로 나타나죠. 우리가 항상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인데 결국은 이게 어떤 여론의 콜로세움에서 대리배설되고 실제 즐기는 세력이 있다 하는 것 때문에 결국 이 사건이
발전하는 양상을 보면 이념태를 띠고 있거든요. 네. 자, 대표적인 기사입니다. 큐키뉴스. 나경원 배우 조진웅 소년법 논란에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공개법 발의. 이럴 때 또 나경원 류가 나섭니다. 아주 정치화돼 있어요. 가장 또 종양일보. 이럴 때 종양일보가 중앙일보에서 종양짓을 하는 거예요. 조진웅 옹호론자들 제정신 좌파의 범죄 카르텔 인증. 그러니까 주진우 류에 따르면 우리는 좌파의 범죄 카르텔의 너나 잘해. 선봉자들인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야. 너나 잘해. 중요한 건 종양일보 등 기득권 그 A 클래스 매체들이 이걸 엄청나게 이념태로 전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법적으로는 하나 꼭 지적해야 되는 게 사람들이 여론이 지금 동향을 살펴보니까 어쨌든 죄명에 강도강간이라고 돼 있네. 그럼 강간법이네. 근데 왜 성폭행이 없었다는데 왜 이런 헛소리를 해? 본인은 비난- 은퇴까지 선언하면서 강간이랑 무관하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 이론적으로 법 이론적으로는 강도강간의 공범으로 처벌된 사람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근데 그 범행 현장에서 이건 저는 사실관계는 모릅니다. 그 당시 사건은 경우의 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 이제 그 남학생들이 한 여성과 관련해 가지고 누구는 물건을 뺏고 누구는 몹쓸 짓을 성범죄를 저지르면 그게 하나로 묶여서 강도강간 범죄가 되는 겁니다. 아, 병합이 되는군요. 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공모공동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조진웅 씨가 당시에 성범죄를 본인이 실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여러 명에서 누구는 물건 뺏고 누구는 성행위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강도강간죄로 되고 굉장히 중형을 원래 받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그 행위를 안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강간이라는 글자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 죄명으로 나온다고 해서 강간법이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가세현 그런 식으로 몰고 가거든요. 지금 네. 그 부분은 분명히 좀 짚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나경원이 뭐 지금 서울시장 선거 앞두고 대중의 관심을 얻을 수 있는 거는 뭐든지 하나 입에 올려가지고 하는 뭐 의도는 알겠는데. 굉장히 불쾌한 거는 이걸 가지고 또 이제 극우 쪽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활용하냐면 대통령부터 공개해라. 자, 아시아경제입니다. 이준석 조진웅 은퇴 회 대통령은 괜찮나? 때 아닌 소환. 이런 기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 뭐 그때 강용석 최근에 처벌 받았잖아 이걸로. 네. 뭐 대통령이 소년 때 뭐 잘못한 거 있다는 식으로 헛소리 해가지고. 소년원 얘기했다고요. 네. 이게 또 이용되는 거예요. 나경원 저 말에 또 억으로 끌려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악질적이라는 거죠. 본인이 무슨 대단한 공익의 대표자이냐. 근데 본질적으로 국면 전환을 노리는 기득권 세력들이 항상 이렇게 연예인과 관련된 이슈를 활용해왔던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취재해왔던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서도 사건 초기에 이게 초기에 묻혀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대통령 민정수석실의 암행 감찰팀이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이 사건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암행 감찰팀의 팀장은 이 사건을 터트린 불씨를 가지고 있었던 이미숙 배우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권은 MB 정권 초반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왜? 이른바 바로 그 출범 초기에 있었던 광우병 파동과 관련된 대국민 집회의 후속 처리, 후처리 과정에 법원이 좀 미온적으로 대응한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가지고 서울중앙지법에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냈다가 왜 재판에 개입하느냐며 이른바 법란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원 판사들이 네. 사실 요즘에는 뭐 법원 대표자 회의가 이상해졌지만 그 당시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법원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사안이다라고 해서 이제 벌떼처럼 막 들불처럼 일어났단 말이야. 그걸 덮기 위해서 다시 이걸 쓴 거거든요. 네. 실제 장자연 사건 이후에 법관 그 법란은 없어졌어요. 기사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해 왔는데 이번 양상이 좀 다른 게 뭐냐면 통상적으로 그냥 일반 연예인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조진웅 씨가 타겟가 된 거는 조진웅 배우가 촛불 집회, 빛의 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그다음에 저들이 압살하려고 했던 우리 민족 해방 운동가, 독립 운동가의 진짜 태도라고 할 수 있는 홍범도 장군의 그러니까요. 유해 반환에 또 앞장섰던 소위 말하면 의식 있는 진보 성향의 배우이기 때문에 얘들이 더 이 사건을 키우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맞습니다. 하는 것이죠. 디스패치 의도가 나오잖아요. 기사 내용이 보면 제보자들이 제보한 계기가 그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의식 있는 척하냐? 왜 뭐 진보적이고 깨어 있는 사람인 척하냐?
그거 괘씸해서 안 되겠다고 제보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뭔가 의도성이 좀 보이긴 해. 뭐 조진웅 씨 잘못에 대해서 제가 두둔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어쨌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정치적 이득이든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없을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우리가 장발장 같은 사람 상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되게 사실은 감정적으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논리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30년, 40년 전에 있었던 인간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30년, 40년 후에 그 인간이 동일한 형태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지금 가정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이덴티티 문제.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것은. 그리고 또 그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그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이 됐다고 한다면 30년 전에 이 인간과 이 인간이 같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인간 성장의 과정에서 그 사람이 거거고 단절을 하고 다른 식의 어떤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좀 문화, 문명, 뭐 교육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제가 소년 사건들을 맡으면서 느끼는 게 소년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점수 다 매겨요, 애들. 방 청소 잘하는지, 친구들하고 잘 지내는지, 과제는 잘하는지, 수업 때는 어떤지 점수 다 매겨가지고 나중에 재판정 가서 소년 처분 내려지기 전까지도 우리 구치소에 구속되듯이 성인들이 소년원에 잠깐 있거든요. 그때 점수 다 매겨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번 소년원 갔다는 이유로 이제는 너는 안 될 놈이고 미성년자라도 너는 이제 안 될 놈이고 영원히 너는 이제 낙인 찍혔고 이 사회에서 너는 제대로 된 삶 못 산다. 너 뭐 공부를 열심히 해도 소용없는 거고 노력해도 뭐 배우도 안 되는 거고 너의 미래는 매우 암담해. 너 하루 인생으로 평생 살아. 이런 식으로 주원글씨를 찍으면 얘네들이요 개판칩니다. 소년원에서 그럼. 교화가 안 돼. 아니, 그 나중에- 얘네들뿐만 아니라 예. 문화와 문명의 이상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식의 어떤 인간의 성장하고 변화 같은 것들에 그럼요. 대한 어떤 낙관성, 그죠? 네. 예. 그런 것들 보고서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건데 이런 거 다 그냥 다 무화시키는 거잖아요, 사실은. 저는 청와대 출입 기자니까 이거 대통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대통령은 뭐 개천에서 용났다고 하지만 개천급도 못 되죠. 솔직히 말하면 물이 없는 사막에서 사실 용이 난 거거든요. 다시 새로운 기회를 갖는다는 거 대통령은 되게 거기에 꽂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저신용자들에 대한 뭐 이를테면 장발장은행 이름도 장발장은행이에요. 뭐 그런 것도 지금 활성화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캐톨릭에서 말하는 희년의 개념처럼 다시 뭔가 실패한 사람들이 출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오히려 조진웅 배우 같은 사람이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거를 뭐 상을 줘야 뭐 상까지 아니라도 활용해야 되지 그런 뭐 청소년들의 재생을 위해서